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야구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혹시 많을까요? 저는 야구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불같은 강속구로 남자는 직구 승부죠. 어떤 강력한 타자도 직구로 그냥 다 아웃을 시켜버리는 그런 야구 만화에 심취해서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 만화가 현실로 나왔습니다. 정우주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우주 선수의 직구가 우리 올드 야구 팬들은 또 오승환 선수의 이 돌직구에 정말 흥분했던 그런 시절도 많을 텐데요. 이 오승환 이상으로 보여지는 이 놀라운 직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우주 선수는 2006년생이에요. 아직 19살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충격을 올 시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정우주 선수는 일단 아마추어 시절에는 뭐 1학년 때는 143, 2학년 때는 147, 근데 3학년부터 153을 던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슬라이더, 스플리터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 트랙맨 기준으로 152km의 직구를 던진 게 가장 좋고 선발로 던졌어요. 뭐 6과 3분의 2이닝도 던지고 12개 삼진 이렇게.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갑자기 막 엄청 뜹니다. 특급 유망주 정우주 1순위 뭐 시속 160이 목표다 이런 거. 그러면서 뭐 156km를 기록했다. 정말 특급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와요. 그런데 원래 왜소한 편이었는데 뭐 고3을 맞이하면서 이제 웨이트랑 식단에서 체중도 올리고 뭐 이렇게 밸런스도 잡혀서 구속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중점적인 건 이 RPM이죠. 놀랍게 RPM이 2630을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텐데요. 자, 2024년도에 김태견의 RPM이 2483 실화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161km 던지는 빅리거도 이 RPM은 2483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그러면서 데뷔도 안 한 19살 루키가 메이저리그가 주목한다. 이게 24년도 3월 19일에 나왔던 경기였죠. 이 RPM이라는 거는 볼 회전수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볼 끝이 좋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RPM이 높다라는 정확한 수치가 있죠. 이 RPM이 높으면은 라이징 효과가 나타나면서 타자에게 착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직구라는 게 이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정말 야구 만화를 좋아하면은 이 라이징 패스트볼에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전성기 시절 오승환 선수의 돌직구였는데요. 직구가 아래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타자는 이 눈에서 딱 보고 직구가 요만큼 떨어지겠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요 눈높이에서 봤다면은 요 아래에서 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공이 안 떨어지는 거죠. 회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RPM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걸로 뭐 그립의 정밀화, 릴리스 타이밍, 손목과 전완근, 몸의 회전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RPM이 높으면 이 전성기 오승환의 돌직구죠. 자, 그러면서 이 김태견 선수도 올 시즌 요 앞에 이런 게 있었죠. RPM 2588 알고도 못 칠 정도 전성기 오승환급 돌직구 홀드왕 승률왕의 이와 세이브도 노린다. 왜냐면 박영현 선수의 직구도 뭐 레이저 같다고 레이저 직구라고 완전히 흥분하고 이렇게 많이 봤었잖아요. 그냥 이 컨디션 좋은 날 RPM이 2588까지 나오면은 뭐 프리미어 12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예 못 쳐요 타자들이 2588. 그래서 전성기 오승환의 직구가 RPM 2600에 이른다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2588로 깜짝 놀라게 했죠. 프리미어 12에. 그래서 3경기에 나와서 3과 3분의 2이닝 6삼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경기가 아니라 3경기죠. 자, 그런데 올 시즌 일본전에 이런 충격의 기사가 나오죠. 오승환 잭치고 역대 1위 K머신 정우주의 돌직구 일본 열도 들썩 19세 맞아? 새로운 일본 킬러 등장.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2600가 이번엔 넘었습니다. RPM이 정우주 선수가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RPM이 2700도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RPM이 2600이 넘었고요. 최고 구속 154에 정우주 선수는 이날 선발이었죠. 3이닝을
1이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3이닝을 던졌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무리 투수, 불펜 투수가 아니라 선발로 던져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물론 아직 체력이 안 돼서 3이닝만 던졌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지. RPM이 2600가 넘었죠? 그러니까 전성기 오승환의 돌직구라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이 돌직구로 올 시즌 9이닝당 탈삼진이 13.75개예요 53이닝 82탈삼진.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역대 최고의 탈삼진을 기록했던 폰세가 12.5, 그리고 앤더슨이 12.85예요 그런데 그 두 선수보다 탈삼진율이 높아요. 2012년 오승환의 13.1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우주 선수는 결정구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발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우주 선수 WHIP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1.02밖에 안 돼요. 탈삼진율이 13.8,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이 3.5개. 제구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정우주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직구 구사율이 77.1%인데요. 이 지금 올 시즌 전체가 77.1%지 이따가 보시면 그야말로 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일단 슬라이더가 16.1, 커브가 6.3, 체인지업도 던지긴 했는데요. 자, 김태견 선수의 작년 시즌에 자책점이 2.08이었어요. 김태견 선수도 직구가 끝내주는 선수죠. 그런데 9이닝당 삼진율은 10.8개였습니다. 볼넷이 아직도 4.3, 4.2개로 정우주 선수보다도 더 볼넷이 많죠. 직구가 72.7%로 직구와 슬라이더 거의 이 투피치로 이 김태견 선수의 직구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WHIP도 지금 1.18, 1.26으로 더 높죠. 자, 그리고 이 박영현 선수도 지금 보시면 23년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 2.75의 자책점. 근데 WHIP가 1.14, 9이닝당 삼진율은 9.4, 10.2, 10. 정우주 선수보다도 더 낮죠. 볼넷율이 2.8, 2.6개로 더 좋았지만 올 시즌은 4.3개로 더 안 좋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우주의 9이닝당 삼진율은 놀랍게도 13.8개입니다. 직구가 66.5, 체인지업에 25.7, 직구가 72. 자, 직구가 77. 정우주가 직구를 제일 많이 던지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선수들의 요 뭐 헛스윙률이나 세부 지표를 살짝만 보면은, 자, 일단 정우주 선수의 헛스윙률이 15.3으로 김태견의 14.2, 15.1보다 박영현의 12.4, 10.7, 13.6, 13.3보다 압도적으로 좋죠.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률도 30.4, 루킹도 생각보다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가 꽉 차게 들어오면 이 선수 그냥 쳐다봐요, 타자들이. 자, 그리고 스윙 대비 헛스윙률도 30.7. 자, 스윙을 했는데 헛스윙이 나온 거예요. 그게 30.7입니다. 그리고 김태견 선수 29.8, 29.6, 박영현 선수 26.6, 22.3, 24.9, 26.9.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밖의 컨택률은요, 정우주 선수는 거의 대다수가 라이징 패스트볼이에요. 이 높은 직구. 그게 16.6. 제일 낮습니다. 김태견 선수의 18.4, 20.1. 박영현 선수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 세부 지표가 말도 안 되는 괴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주 선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브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견 선수, 박영현 선수는, 김태견 선수는 이 포심과 슬라이더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박영현 선수는 포심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에요. 근데 정우주 선수는 포심과 커브와 슬라이더예요. 물론 포크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브가 들어가면은 타자들이 그냥 꼼짝을 못해. 왜냐? 직구가, 저는 솔직히 김태견, 박영현도 직구가 너무 좋지만 전 정우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직구 타이밍에 맞추기도 힘들어요. 슬라이더가 오면은 직구 타이밍에 오다가 어떻게든 배트를 이제 컨트롤을 해가지고 커트를 할 수 있다고 치면, 커브라는 구종 자체가 직구 타이밍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는 구종이잖아요. 커브가 오면은 그냥 루킹, 아니면 멀뚱멀뚱, 아니면 그냥 툭 갖다 겨우 맞을 수밖에 없는 타격을 보이면서 커브의 피안타율이 무려 6푼 7리밖에 안 됩니다. 슬라이더 피안타율도 2할 2푼 6린 게, 이 포심 기다리다가 슬라이더가 오면은 거의 치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고, 뭐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이 정우주 선수가 이게 찍는 게 RPM 찍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올 시즌 전에 와가지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도 온 거죠. 뭐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여기에. 그러면서 가장 높은 순번에 불리는 게 프로로 들어가서 160km까지 던지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에 160km 파이어볼로 정우주, 근데 160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2600rpm이 훌쩍 넘는 직구 회전수,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우주 선수는 그냥 맨날 2600rpm이 넘는 게 너무 자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록으로 이 rpm까지 보여주면은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국제대회 나가잖아요. 깡패예요. 이 선수가 국제대회 나가면은, 자, 뭐 선발 나와서 4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체코전에서도 올 시즌 뭐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일본전도 3이닝 무실점. 그 이유가 왜냐면 이 선수의 직구를 처음 보잖아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타자가. 왜냐? 다른 선수의 직구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전에서도 이 메이저리그 공인구, 그러니까 회전수가 잘 안 나온 것으로 악명 높은 메이저리그 공인구 롤링스 공으로 던졌는데 회전수가 2,600이 넘어서 이물질 검사까지 받은 게 정우주 선수의 직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높은 직구, 이대호 선수와 요 3구 3진, 이렇게 높은 직구 155km에 이 높은 직구가 정우주 선수의 최고 장점인 게 안 떨어져요. RPM이 높다 보니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높은 직구에 죄다 삼진 아웃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2월 달부터 정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오르고 3월이 시작되니까, 이래서 하나가 계약금 5억 원을 안겨줬구나. 155km 슈퍼루키 퍼펙트 데뷔전. 자, 이 선수가 정말 재밌어요. 첫 경기였거든요. 다 직구예요. 다 직구. 커브 던졌는데 그냥 볼, 슬라이더 던졌는데 그냥 볼. 그래서 던질 수 있는 게 직구밖에 없어. 긴장도 되고 이러니까 뭐 커브, 슬라이더 제구가 이때는 또 안 되기도 했고요. 싹 다 직구만 던집니다. 싹 다 직구만 던지는데 그냥 김민혁, 장성호가 다 아웃이에요. 다 직구야. 다 직구인데 못 쳐. 155까지 나. 시즌 초니까 이제 몸에 힘이 있어서 155km까지 나오는 거죠. 다 직구인데 KT하자 못 쳐. 자, 153의 직구에 헛스윙, 이렇게 또 155, 153.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높은 몸쪽 직구는 타자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높은 직구, 몸쪽 직구는 타자들이 절대로 못 참는 게 정우주 선수의 직구입니다. 이건 RPM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데뷔전에 155.6, 156을 던져버린 정우주 선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던지는데 직구를 쳤지만 그냥 아웃이고, 장성훈 선수도 직구를 쳤지만 내야 땅볼 2개. 높은 직구면 무조건 헛스윙.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스트라이크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가운데 뭐 그냥 공이 왔구나, 요 정도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게 정우주 선수의 공이라는 거죠. 153km의 직구지만 헛스윙. 근데 이게 놀랍게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바로 두 번째 경기에 바로 정우주 선수가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직구만 던졌는데 볼넷. 홍창기 선수에게 직구 안타. 이게 두 번째 경기예요. 그리고 신민재 선수에게도 몸에 맞는 공. 이러니까 바로 교체가 되고 맙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공이 몸쪽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바깥쪽 높은 공이었고, 사실 이걸 참았는지 그냥 안 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볼입니다. 왜냐하면 정우주의 높은 직구를 대다수의 선수들은 치거든요. 이게 구본혁 선수가 대단한 그 증거기도 하죠. 그리고 홍창기 선수, 이 낮은 직구보다는 높은 직구가 더 위력적인데, 낮은 직구는 이제 보통 커팅이 돼요. 그러면서 홍창기 선수가 직구에 또 워낙 강하니까 안타를. 그 다음에 신민재 선수에게는 몸에 맞는 공을. 이렇게 되면서 정우주 선수가 불과 두 번째 경기 만에 이렇게 자책점이 확 올라가요. 27로. 그럼 첫 번째는 잘했지만.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이 롯데전에는 도저히 안 되겠나 싶어서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쭉 무실점 피칭을 또 이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지금 보면은 처음에 직구만 던졌죠. 이거 던진 거는 다 볼이었어요. 거의 의미가 없고. 그런데 LG전에서도 직구만 던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나 싶었는지 롯데전에서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져봐요. 그리고 롯데전에서 실제로 좋은 기록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아까 제가 롯데전에 요
점수를 하나 내줬죠. 근데 그 좋은 기록을 보이지 못한 게 그냥 직구의 홈런, 은퇴했던 정훈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어요. 그런데 슬라이더 비중을 높였어요. 저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 이후로 슬라이더를 어느 정도는 던졌다. 직구만 던지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는 이게 그냥 슬라이더보다 직구다 그러면서 직구만 싹 다 던지면서 지금 보시면 85%, 83%, 84%, 93%, 92%, 88%, 90% 그러니까 KBO 1군 타자들을 그냥 온리 직구 하나로 자책점을 안 준 정우주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직구가 상상이 되나요? 투피치도 아니에요. 타자는 직구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자가 그 직구를 못 쳤다. 이게 정우주의 직구라는 거죠. 아직 가다듬지도 않은 프로 지금 데뷔 한 달 차도 안 된 정우주의 직구의 위력이 이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롯데전에는 요 직구에 홈런 맞았어요. 정우 선수한테. 근데 나머지는 다 아웃이에요. 네. 슬라이더 던지고 이랬는데 슬라이더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오니까 헛스윙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선수는 직구밖에 못 던지는데 이렇게 슬라이더 던져버리면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냥 바로 삼진이죠. 그래서 헛스윙 삼진. 그래서 슬라이더를 어느 정도 예열을 했었고 이 5월달 키움전에는 이 체인지업을 한번 던져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슬라이더 롯데전에서 이렇게 쭉 슬라이더를 던진 이후로 점수를 거의 줘봐야 한 점 주는 그런 투수로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점수를 줬지만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그래서 5월 자책점도 2.79. 그런데 6월 달에 요 두산전에서 지금 볼넷 하나인데 요 안타를 2개 맞고 이 실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요때 2군으로 갑니다. 두산전. 6월 10일에 아무래도 올 직구만 던지는 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키움전에서 뭐 처음으로 체인지업을 던졌어요. 근데 체인지업이 제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산전 요때 뭐 어쨌든 쭉 이제 직구만 뭐 100% 직구 던진 날도 있죠. 그러면서 슬라이더 비중을 좀 높였어요. 이게 이제 직구만 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구와 슬라이더로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이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타자 체인지업은 보통 이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근데 좌타자 몸쪽으로 제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체인지업이 제구가 안 돼서 이쪽 이렇게 위에 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던져본 건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직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7월 이제 돌아와요. 그 두산전 이후로 2군에서 잠시 변화구를 가다듬고 온 정우주는 그야말로 깡패다. 이제 아예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멀티 이닝도 많이 해요. 팀의 사정상 2이닝 1과 3분의 2이닝 3이닝 이렇게. 그리고 요 8월 달에는 자책점 제로. 그야말로 괴물이죠. 그래서 요날 3이닝 던진 날 점수 준 거 빼고는 점수를 준 적이 없어요. 완전 대박이죠. 그야말로 정우주가 이제 변화구가 어느 정도 2군을 갔다 온 뒤에 슬라이더 비중이 33%, 40%, 28% 굉장히 늘었죠. 슬라이더가 자기 구종이 됐어요. 그 전에는 슬라이더를 1군에서 던질 레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슬라이더가 이제 1군에서 던질 레벨이 되고 난 정우주는 아예 다른 투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의 90% 가까운 직구가 60%, 67%, 70% 이렇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지금 8월 30일에 요 키움전에는 진짜 대박이에요. 요거 키움전 요거는 제가 이거 영상에서 이건 다뤄야 돼. 무조건 다뤄야 돼. 요 직구 100% 보이시죠? SS전도 요 직구 100%. 99, 3구 삼진, 3구 삼진, 3구 삼진, 3구 삼진이 이 8월 28일 키움전인데요. 요건 가져와야 되고 삼성전에서는 요날 선발로 나와서 커브를 많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선발로 나오면 커브를 던져요. 그러니까 정우주가 불펜에서는 직구 슬라이더, 그 다음에 선발 요때 8월 30일부터 선발로 나오는데 직구 커브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3이닝 던졌는데 홈런 2개 맞았죠. 요날 다 질 때 나왔어요. 3이닝을 이제 정우주 선수가 마지막에 책임져 줬는데 요 직구 3진 아웃, 슬라이더 3진 아웃. 지금 보시면 박병호 선수에게 7구 슬라이더 한가운데 와도 직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냥 슬라이더도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어. 다 직구만 던지는데 슬라이더 하나 던지면 예상이 안 돼. 왜냐면 직구만 던져도 못 치는 게 정우주의 직구예요. 근데 박순규 선수에게 직구 어차피 직구만 오니까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거죠. 홈런 하나 맞고.
직구 이재원도 삼진, 직구 김성윤 뭐 실책. 어차피 아웃이었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몸쪽이나 높은 공으로 오는 직구는 정우주 선수의 공을 칠 수 없다. 디아즈도 직구에 아웃, 홍현빈도 직구에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직구가 좋아요. 그런데 김영우 선수 직구에 홈런 하나, 이렇게 어쨌든 하나씩 걸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게 낮은 직구일 때는 보통 걸리고요. 높은 직구는 홈런을 맞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너무 낮은 거는 홈런 맞을 수 있어. 근데 높은 직구는 RPM이 너무 좋아서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박순규도 직구에 헛스윙, 뭐 김태훈도 이렇게. 실제로 뭐 금방 빠르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슬라이더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죠. 예전하고 다르게 낮은 슬라이더 던지면 헛스윙 되는 거고. 박순규 선수도 요 가운데 직구니까 홈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저 키움전 한번 찾아서 보고요. 제가 깜빡하고 키움전을 뺐는데, 자, 이게 키움전에 그거 놓칠 수 없죠. 왜냐? 우리 그 외국인 스카우트가 왔을 때 정우주의 직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던 요 직구 3구 삼진, 요거는 뺄 수가 없다. 키움전 8월 28일. 자, 정우주 선수가 삼진. 방망이랑 이만큼 차이 나는 게 정우주 선수의 라이징성 직구라는 거죠. 높게 제구되면은 타자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정우주 선수의 직구가 너무 이상해서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랑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요것도 삼진. 그리고 요 카디네스도 요 높은 직구에 삼진.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정 미친 직구다, 완전히 반했었죠. 이렇게 그냥 공 9개 3구 삼진 3구 삼진 3구 삼진, 만화 같은 직구 8월 28일에 나왔고, 제가 이제 정우주 선수에게 눈여겨보고 있는 건 이 선발이에요. 지금 이제 8월 30일에도 아까 삼성전에서 3이닝, 9월 15일에 대체 선발, 9월 29일에 대체 선발로 3과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선발이에요, 키움전에. 그래서 그때는 밸런스를 잘 못 잡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LG전에서 3과 3분의 1에 무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예외적인 상황만 제외하면은 점수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놀랍게도 보시면 점수 준 게 7월 달에 요 3이닝에 점수 준 게 끝. 8월 달에 점수 하나도 안 줬고, 9월 달에도 요 대체 선발 나온 거 여기 키움전이 끝. 점수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우주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LG전에 나와서 요 보세요. 직구 퍼센트가 66%고 커브가 18.9, 슬라이더가 15.1. 그리고 요거 가을 야구에서 선발 나왔어요. 이때도 직구 64, 커브가 17.9, 슬라이더가 17.9. 선발로 나오면 이 선수가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커브, 슬라이더 3개를 던질 수 있는 투수로 바뀌어요. 이게 정우주 선수가 선발이 매우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크볼이 원래는 고등학교 때 주묵이었는데 그 포크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선발 전환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많이 보여줬고 3.1이닝 무실점, LG 삼성을 상대로 3.1이닝 무실점을 선발로 나와서 2번 연속이나 했고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3이닝 무실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다. 실제로 나와서 뭐 커브, 슬라이더 던지고 너무 잘 던졌어요. 뭐 이거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줄이겠는데, 슬라이더가 이렇게 낮게 제구되기 시작해요. 이제 1군에서 통하는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선수가. 그리고 커브를 던지면 타자가 아예 못 쳐요. 왜냐? 직구랑 거의 30km 차이 나는데 직구가 이게 일반적인 직구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151 다음에 124의 커브가 와도 어려운데 이 151의 직구는 전성기 오승환급의 직구인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타자들이 아예 낮은 슬라이더가 오면은 못 치고 직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헛스윙 당하는 거죠. 커브 다음에 직구 오면 이 직구가 더 빨라 보이니까 홍창기 선수도 아웃이 되고, 그러니까 직구만 던졌을 때 정우주가 아니게 된 거죠. 직구, 커브,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는. 거기다가 좌우도 던지더라고요. 좌 1구 직구 좌, 1구 바깥쪽, 2구 커브 안쪽,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LG 타자들도 속수무책. 왜냐하면은 한 번 나와서는 이 선수의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일본 타자도. 그러니까 뭐 익숙해지면 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대단한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회초부터 던졌던 이거 뭐 너무 똑같으니까.
직구 어스윙, 직구 어스윙. 애초에 직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오면 타자들이 다 못 쳐요. 이재현이고 뭐 강민호고 그냥 깡패야, 깡패. 지금 양도근도 삼진, 헛스윙. 직구가 그냥 높은 쪽으로 오면 다 삼진. 그런데 이게 이 선수냐? 뭐 김지찬, 김성윤, 디아지, 구자욱도 다 못 쳐. 여기만 오면은 그냥 병살타에 아웃. 친 게 다행이야. 디아지도 아웃. 1루타.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던져서 슬라이더. 3과 3분의 1이닝 3피안타 5탈 3진 무실점.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에 일본전에도 3이닝 무실점. 이게 정우주 선수라는 정우주 선수의 올 시즌 한 해를 보여준 기록인데요. 특히나 일본전은 대단했죠. 한국의 젊은 투수진들이 일본전과의 1, 2차전에서 23개의 사사구를 허용했어요. 정우주 선수의 3이닝을 빼고는 사실 곽빈 선수의 3이닝, 이 두 선수의 3이닝을 빼고는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다음 6이닝들은 점수도 많이 주고 볼넷 계속 주고. 근데 곽빈보다 정우주가 더 충격적이었고, 자, 정우주는 선발 투수가 꿈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선발을 던졌던 투수고, 포크볼까지 남아있는 이 정우주가 과연 내년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고, 저는 정우주가 선발로 이닝을 6이닝 이상 던질 수 있는 체력이 나오면 안우진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우주는. 왜냐하면 정우주는 부상을 당하는 투구 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정우주를 던지는 투구를 본 이 전문가들은요, 저렇게 부드러운 투구 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 그 몸을 쓰는 그 투구 폼에 RPM도 저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정우주 선수에 관한 얘기를 좀 길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마 제가 갈비탕도 올릴 텐데 메가칩스와 함께 요 마켓컬리에서 갈비탕 정말 맛있거든요. 겨울에 이 갈비탕도 드셔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